잘하시기도 하지만 회전율이 13만 %입니다. 방탄이님은 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이런 수익을 만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스캘핑이 아니어도 시간에 종가 매매, 스윙, 가치 네. 투자 모든 투자에 통용되는 개념이라고도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매수하고 한 번 더 매수해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100리그 1위 하신 방탄이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매매를 좀 봤는데 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매매가 좀 많았어요.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가 잘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회전율이 13만 %입니다. 정확하게 13만 1081%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301%, 회전율이 굉장히 높으세요. 저도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예. 듣고 나서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뇨. 이거 엄청나신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제를 기계화된 원칙을 반복하는 고수라고 주제를 좀 정했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방탄이님께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셨고 이 기계화된 원칙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회전율이 13만 프로 정도 나온 거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11월에 이제 대회 시작하면서부터 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조금이라도 길게 끌고 있는 게 굉장한 좀 불이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제가 매수한 종목 매수가보다 이제 바로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 항상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종목도 계속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니까 회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손절 대신에, 각오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역으로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 장에는 이런 방법이 유리하겠다 싶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회전을 빨리 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만큼 손절폭도 짧게 잡으니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에 수익을 준다면은 조금씩 챙겨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쌓다 보면은 이제 하나를 사서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장이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매매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원칙이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전 처음에 네. 방탄이 님이 자동 매매인 줄 알았어요. 그 약간 그 알고리즘 로직화해서 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시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네네. 하신 건 맞으시죠? 그럼요. 다 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단하신데 배경 좀 여쭤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을 한 지는 제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3년이라고 하시면 좀 길진 네, 않아요. 그럼 이 네네. 사이에 이제 많은 원칙들을 수립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매일 치고 박으면서 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전업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현재는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전업으로요? 원래, 네네.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주식에 좀 가능성이 보여서 전업으로 가신 건가요? 네,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주식을 우연히 접해가지고요. 처음에는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가 주식만 이제 전업으로 이제 힘을 쏟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네. 바로 전업으로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결정이죠. 예, 전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어떤 좀 확신이 있으셨나요? 저도 아직도 무서운데요. 네, 언제든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되게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요. 제가 매매 횟수는 많지만, 작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서 월 단위로 이제 수익금이 생겨야지 이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업을 하시는 걸 후회는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전혀 후회한 적 없고요. 저는 이 주식만큼 재밌는 일이 있을까 싶어요. 아, 천직이시네요. 어,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거만큼 방탄이님한테 좋은 건 없죠, 사실. 맞아요. 네.
제가 뭐 타고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뭐 이렇게 정보를 보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상을 해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게 올라주면은 그 짜릿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이제 9시 이제 장전이 되면은 너무 설레요.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네, 그냥 마약 한 방 꽂은 것처럼 너무 막 아, 도파민이 나와요. 알아요. 사실 저도.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 그럼 방탄이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트레이더신가요? 모든 매매를 사실 다 건드려요. 네,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네,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뭐 종가 시간에 뭐 장전 장후 거래까지 다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비중을 태우는 거는 이제 장후 매매나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비중을 태우고요. 네, 오전엔 또 심심하니까 네, 오전에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만 비중을 되게 낮춰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운더 트레이더시고 비중을 좀 크게 실을 때는 이제 장후나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비중을 크게 실으시고 네네, 오전에는 소액으로만 스캘핑을 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 대회 계좌랑 본 계좌랑 나눠져 있으시죠? 같아요. 같아요? 네, 같은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질문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100리그에 참가를 하셨지만 정확하게 100만 원으로만 거래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1000 그렇, 리그 이제 미치니까 자산은 그러면 운용하는 자산 한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 대회 참가금을 25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했어요. 250만 원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대회 끝날 때까지 이제 간 거고요. 지금 대회 끝나고 지금은 한 500 정도로, 5, 600 사이 정도로만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좀 의문도 생겼어요. 사실 네, 전업을 하려고 한다면 네, 한 2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네, 좀 크지 않잖아요. 네네. 요 정도 금액으로만 거의 이제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점 늘려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점점 늘려갈 생각이고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드가 한 500 정도만 세팅을 해 놓을 수 있다면은 이제 주로 이제 미수 거래까지 이제 써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 네.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시드가 500이냐 1000이냐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율로 어떻게 커버가 되기도 하는 건가요, 혹시? 네네, 그렇죠.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네, 대부분 아마 이제 좀 소액으로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수익 낼 자신만 있다면 한 50%에서 한 100% 사이에 월 퍼센테이지를 낼 자신이 있으면은 네. 500으로 해도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네. 만약에 제가 뭐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네네. 500에서 한 1000 정도만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느 구간까지는 그렇다고 봐요. 우선은 금액을 처음부터 크게 세팅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500으로만 세팅해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잘 버시거든요. 그렇죠. 꼭 스캘핑이 아니어도요. 네, 꼭 스캘핑이 아니어도,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미수거래를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금액이어서 네. 시드를 뭐 여기서 억지로 더 무리해서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키움 기준으로, 네. 신용 미수를 쓰면 이제 한 500만 원이면 한 얼마까지 세팅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한 1300 근처까지 사실 거예요. 1300 정도? 그럼 이제 네네. 방탄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용 미수의 한도는 한 얼마까지 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네. 어, 우선은 미수 풀로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대신에 이게 미수가 네. 되게 위험한 제도인데, 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사실 양날의 검이죠, 이게. 예, 저희가 대출만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온갖 서류들을 막 요구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장 끝나죠. 그쵸? 예, 그 사이에 장 마감합니다. 네. 네, 키움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미수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수 거래가 정말 이제 실력이 된다는 이 가정만 있으면은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신용미수 홍보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건 절대 전혀 예. 아니고요. 네. 이건 실제로 트레이더 분의 이제 개인적인 네 견해시고요. 예. 네네. 사실 맞아요. 신용미수가 잘 쓰면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죠, 사실. 예. 그쵸. 네. 그러면 신용미수를 썼을 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언제 쓰세요? 재료에 확신이 들었을 때만 써요, 저는. 재료의 확신. 네. 그 그래서 재료의 확신이라는 게 이제 '무조건 갈 것 같은 재료다.'라는 게 이제 감이 딱 잡힐 때. 맞아요. 제가 네. 스캘퍼기는 하지만 네. 짧게 사고 파는 스캘퍼긴 하지만 저는 재료 기반 스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순식간에도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따라붙어서 특정 구간을 먹는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재료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 재료가 정말 계속 올라갈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에서만 스캘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거에서는 비중을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신용미수를 쓰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최근에 꼭 대회 아니어도 대회 기간 네. 아니어도 이제 네. 결정전 때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 신용미수를 좀 썼었던 매매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럼요. 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이나 최근에 '아 나 네. 이때 신용미수 참 잘 썼고 내가 네. 이게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유리기판을 직접 이제 제조하겠다는 기사가 아 났어요. 그쵸. 예. 그때는 아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유리기판의 모든 테마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쵸. 막 2,000억 3,000억씩 터졌던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삼성에서 그 이제 유리기판 제조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사실 모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쵸. 삼성이랑 로봇이랑 엮여가지고 지금 그렇게나 상승하고 있는 거를 다들 봤기 때문에 네. 이 유리기판을 똑같이 이제 겹쳐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선례가 너무 확실했죠. 그쵸. 아 그게 그래, 중요하죠. 네. 네. 그 판단을 순식간에 이제 한 다음에 지체 없이 질러야죠, 이제는. 그럼 그때 신용미수를 이제 풀로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네, 더 쓰고 싶었는데 아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거래 금액을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을 이제 출금하는 시기였는데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네네네. 지금은 이제 수익금을 조금 덜 빼서 최소한으로만 빼서 네네네. 시드를 더 채울 생각은 없고 그 수익금에서 늘려갈 생각이에요. 수익금에서만. 네, 500에서 700, 7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단계적으로 계속 좀 높여가실 생각이신 거네요. 물론이죠. 네네. 음. 막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잘 될 네. 때 막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저축해 놨던 통장을 열고 싶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막 5천만 원, 1억 막 억 단위로 이렇게 늘려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한 방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네, 왜냐면은 그 시드에 익숙해지는 그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3천만 원 시드를 채워놓고 네. 미수 거래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억씩 사버리면은 네. 저는 이제 아마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응되지 않은 채로 이제 제 시드를 올려버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신용까지 써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네.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쵸. 네,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네. 고라니 주식이라는 트레이더 분이 계셨었어요. 네네. 그분이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네, 100만 원으로 거래를 하다가 네, 적응이 되고 내가 이걸로 수익이 정말로 난다는 걸 확신이 들 때 네, 500만 원으로 늘려보고 다시 네, 그게 내가 500만 원을 늘렸을 때 확률이 내가 낮고 네, 그렇다면은 "다시 내려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단계별로 내가 시드를 늘렸을 때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내가 확률을 높이는 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네. 500만 원으로 세팅을 해서 미수거래를 했을 때 한 뭐 1300 정도까지 살 수 있다면은 제가 이 수익을 계속 쌓을 때마다 이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1400, 1500, 1600, 1700 순식간에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 서서히 자기가 이제 적응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에 어디서 돈을 잔뜩 끌어와서 큰 돈을 사버리게 되면은 약간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쵸. 처음 경험해 보는 이제 충격이 오죠. 네네. 제가 사실 좀 마이너스 통장 써 봐서 아는데 이게 심리가 못 버티더라고요. 맞습니다. 쪼끔만 네. 움직여도 이제 내 전 재산을 만약에 한 방에 넣는다라고 네. 하면 이제 여기서 오를 것 같은 자리를 무조건 고르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네. 근데 꼭 그 자리가 오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예. 주로 이제 항상 제가 사면 고점이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 아 그렇죠.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금액은 진짜 중요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아마 다 고수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너무 네. 작은 금액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한 요 정도 한 뭐 500 내외 금액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건 전업 기준이기도 하고 사실 직장인 기준에서도 네. 5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꼭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하고 하진 않거든요. 이게 내 매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주면 내 매매에 영향을 준다. 네, 그쵸. 심리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진짜. 그쵸. 네. 그래도 하루에 당연히 나가서 일하는 것만큼은 벌어야 되니까. 보통 월급쟁이의 기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50만 원의 수익은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대략 얼마 버는지 이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대략 나오네요. 항상 수익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손실 나는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하시면은 네. 대략의 월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고연봉자 월급 기준일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네. 딱 그 고연봉자의 월급 기준을 네. 목표를 일단 하시는데 저도 하루에 얼마 벌어야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네네. 이게 꼭 그날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이 목표인데 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뭐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다가 보면 한 1-2만 원 벌면 네. 이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참을 수 없죠. 예. 근데 꼭 네. 그렇게 하다가 더 하다가 꼭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것 아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건 다 경험을 해 보셔서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사실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제 네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종목을 좀 어떻게 고르시나요? 방탄 님께서는. 아까 이제 재료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저는 종목을 고르는 데는 항상 근거를 찾아요. 실시간 그 조회순위, 이 창을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거기만 보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많이 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실시간 조회순이요. 네. 네,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데, 네. 찍어보면은 막 오르는 종목들도 많아요. 네네네. 네, 오 그거를 다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따라가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수분들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이 텔레그램 같은 데서 뉴스를 찾으려고 해요. 음. 이게 종목이 튀는 데는 어딘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튈 텐데, 네네네. 대부분 이제 한 99%는 텔레그램에서 이제 뉴스가 돌면은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재료를 거기서 다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집단성이 좀 생기는 거네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저 같은 트레이더 분들이 다들 텔레그램을 보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텔레그램에 어떤 좋은 기사나 뉴스가 이제 돌면은 그걸 보고 이제 매매를 하면 수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급이 수급을 부르고 결국 큰 상승을 부르거든요. 그쵸. 수급이 수급을 부른단 말이 참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들 이제 심리가 아무래도 돈도 안 터지는 데서는 자기가 사고 싶지도 않고 네. 이제 확실하게 돈이 터져주면서 오르는 거에 타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똑같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시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 네이버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거나 이런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진 않으세요, 잘? 주로 그러진 않고요. 저는 네. 텔레그램이랑 시황창에도 가끔 단독이나 속보, 특징주 뉴스를 달고 나오는 것들에 주목을 하고요. 그 이제 HTS에 나오는 기사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타에서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 네. 설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런 뉴스가 많이 돌았어요. 아, 네. 근데 관련 종목이 텔레그램에 많이 돌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만 네이버를 이용해서 뭐 퓨리오사 관련주 이런 걸 검색을 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음,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이버, 텔레그램, 그리고 HTS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플랫폼을 좀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안 쓰시나요, 아예? 그 이외에 제가 정보를 얻는 창구는 그냥 유튜브 하나 정도? 음, 네, 유튜브에 그렇게 뭐,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항상 장전, 장후에 이제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심플한 관심 종목 TV라고, 네, 심플 관심 종목 TV. 한번 봐야겠네요. 이분이 정말 정말 성실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네네. 아마 오, 많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분 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회수도 잘 나오시겠네요. 조회수도 잘 나오시는 것 같고, 영상도 음, 되게 자주자주 많이 올리세요. 꼭 한번 가서 저도 한번 꼭 시청해 봐야겠네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이런 데 네네. 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급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막 2~3%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서로 2~3%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손이 안 가요. 왜냐면 네, 이게 이거 나만 괜히 헛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고 네네, 또 반대로 너무 급등하고 있으면 '아 늦었나?' 이런 생각할 네. 때 더 가기도 하고 그러면 좀 이제 그럼 이제는 막 급하게 들어가 봐야지 하면 떨어지고 그쵸. 항상 그때가 참 고점이죠. 이게 항상 반복이 되니까 제가 너무 네, 답답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텔레그램 저도 뭐 텔레그램 아예 안 보지는 않거든요. 네, 네이버도 저도 보고 시황창도 네. 보는데 방탄이 님은 번단 말이죠. 확률이 어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이런 수익을 만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이렇게 돌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눌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렇다면 나도 정고점을 돌파할 때, 큰 물량이 이제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거꾸로 어떤 종목이 충분히 이제 눌렸고 물량도 밑에 많이 받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눌림에 잡았는데 이제 계속 흐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에 있어서 돌파나 눌림을 정확하게 이제 노리고 들어가기엔 사실 무리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돌파나 눌림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결국에는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텔레그램에 어떤 뉴스가 뜨면은 이 뉴스 강도가 정말 세서 이거 보낼 거다. 흔들더라도 올려보낼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돌파건 눌림이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결국 진짜 재료 매매를 하는 단타 트레이더라고 봐야겠네요. 예, 항상 재료 기반이에요. 재료 기반. 네, 그럼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사실 네. 타이틀만 쓱 훑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용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방탄이 님은 내용 파악을 다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전혀 아니고요. 네. 바로 제목만 보고 갑니다. 판단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네, 이 뉴스가 떴을 때 이건 사람들이 좋은 재료로 받아들이겠다. 혹은 음, 애매하다. 혹은 아니다. 요런 이제 판단을 순식간에 해야 하고요. 이건 누가 봐도 다 같이 달려들 만한 제목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하면은 저도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2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도 들어가시나요? 들어가요. 재료가 워낙 좋 20%에도 들어가고요. 네. 25%에도 들어가고요. 상한가 근처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선택지가 몰빵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3분의 1씩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3분의 1씩.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들어가기로 했다면 30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서 사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세 번에 네. 어찌됐건 제가 첫 번째 매수를 했을 때는 네. 올라줘야 돼요.
음. 저는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네.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게 올라가지 않고 파란불이 저한테 보인다면 무언가 좀 잘못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항상 바로 손절할 준비를 하고요. 네. 혹은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또 올라줘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매수하고 더 올라 한 번 더 매수해요. 불타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불타기를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물타기는 안 하시나요? 물타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물타기는 아예 안 하세요? 아예 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거의 손절 아니면 불타기네요. 그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저는. 왜냐면은 그렇네요. 예. 저는 이 계좌에 이제 파란불이 찍혀 있는 채로 이게 커지는 걸 보면은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네, 그러는 와중에 내가 물타기로 비중을 더 때려버리면은 네. 당연히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야 다행인데 줄줄 네. 흐르는 경우도 이제 많으니까 아 그쵸.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어려운 항상 논쟁이에요. 네, 논점이고 항상 화두가 되는 내용인데 네, 과연 물타기가 옳냐 네, 아니면 손절이 옳냐 네, 불타기가 잘못된 거냐 네, 잘하는 거냐 뭐 항상 이런 네네, 항상 이제 정해지지 않는 답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방탄이 님께서는 불타기를 하시고 손절 네, 원칙을 가지고 계신데 눌렀을 때 내가 네. 사려고 하는 시점이 이제 오르려는 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누르는 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무조건 이제 떨어지면 거의 손절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손절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럼 손절하는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네, 퍼센테이지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파란불 뜨면 그냥 잠깐 뜰 수도 어, 있잖아요. 2-3초 예를 뜨고 들어, 양봉이 뜰 수도 그쵸. 있는 거고. 예. 네.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만 원의 어떤 종목을 한 천 주를 네네. 샀을 때 네네네. 이게 바로 올라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매수 버튼, 만 원의 어떤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저는 한두 호가 아래에다가 항상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커서를 갖다 대고요. 네. 버튼 하나만 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샀을 때 안 오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아니다 네. 싶으면 한두 호가 아래에 바로 잘라버리고 대신에 이러면은 이런 잔손절들이 조금 쌓여서 꽤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꽤 돼요. 예. 네,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대신에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다고 판단한 종목에서 이렇게 뭐 잔손절을 할 때도 있고 샀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서로 이제 합해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수익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또 손절이 중요하다를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계좌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종가 베팅도 하시나요? 종가 베팅도 합니다. 네. 그럼 시간의 베팅도 하시고 종가 베팅 둘 다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종가 네. 베팅은 좀 어떻게 거래를 하시나요? 우선 종가 베팅도 제 1원칙은 재료고요. 종가쯤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종목, 이 테마를 시간에도 올려줄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종가에 주로 어느 섹터에 돈이 쏠리는지, 그 섹터의 대장이 뭔지, 그거를 찾아서 네. 이게 시간에도 연속성이 있을까? 그 판단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종가에 로봇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로봇의 뭐 대장주부터 한 2, 3등주까지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뭔가 한 3시 10분, 20분으로 갈수록 수급이 좀 떨어지고 뭐 유리기판에 살짝 돈이 이제 쏠린다 하면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돈이 어디 쏠리느냐. 3시 19분까지, 3시 19분 59초까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종가랑 시간에는 결국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종가에 돈이 들어오고 괜찮은 섹터가 시간에 갑자기 죽을 리가 없어요. 갑자기 돈이 어느 쪽으로 다른 데로 가려는 것 같은 낌새가 이제 느껴지는 맞아요.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신이 약간 애매한 영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 같아요. '어? 이제 로봇 안 가고 딴 거 가려고 그러나?' 네네. 근데 '아 이게 진짜 내일 갈까?' 약간 요런 의문이 드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게. 그렇게 계속 의문이 들면은 종가 베팅을 사실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언제 베팅하는 게 좋나요? 그리고 시간에 가서 이게 정말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이 섹터가 단체로 상승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결돼 있으니까 방탄이 님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원가랑 좀 종가에서 정말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는
오를 게 없어. 이건 시간에 무조건 이 섹터는 올라.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은 종가에 사도 되고요. 그렇게 좀 긴가민가 하면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를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가나 시간에도 분할 매수하세요? 물론이죠. 네. 그럼 네네. 아까 이제 원칙 나눴던 것처럼 3분의 1씩 나눠서 주로 그렇게 해요. 3분할이 기본 원칙이시네요. 네네. 너무 조금씩 나눠 담다 보면 그냥 가버리면 수익이 많이 안 나잖아요. 수익금이. 뭐 수익률은 그렇죠. 높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네.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네. 야금야금 사면 대신 잃지는 않는데 네.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가 1-2만 수익이 안 원 나죠. 뭐 1-2만 원 먹고 나오는 막 그런 매매가 되는데 그쵸. 참 이 분할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또 적게 음. 사도 가성비가 안 나와 가지고요. 맞아요. 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네. 수익금은 적어. 막 그거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쵸. 아유 참 어렵네요. 그럼 참을 수 없죠. 그럼 미수 풀빵 가야 됩니다. 아 네. 근데 또 그건 또 무섭잖아요. 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 대체 어쩌라는 네. 거야 너?" 약간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 항상 이 딜레마에 항상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저도 아 그렇습니다. 매수를 들어갈 때 네. 아니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 혹시 이런 좀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네. 어떤 오전장을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됐건 주도하는 섹터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유리기판 테마가 지금 오전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장주부터 쭉 이제 상승률 순으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대장주를 상한가로 한번 보내고 싶어 해요. 당연히 대장주니까 이제 상승률도 이제 크고 20%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 종목을 상한가를 한번 꼭 터치를 시키고 싶어 해요. 터치시키거나 아니면 강하게 박아버리거나. 음. 그래서 저도 항상 대장주를 주목하고 있다가 네. 그게 20% 위라도 이제 큰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 같이 진입을 해요. 그러면 그 큰 물량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호가를 잡아먹는 물량이에요. 네. 어떤 지금 유리기판의 어떤 특정 종목이 25%인 게 대장주예요. 근데 25%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15,000원에 물량 만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넘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15,000원에 만주 걸려 있는 물량을 되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뭐 한 3,000주, 3,000주 혹은 만주, 15,000주 이렇게 그 물량을 잡아먹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이거 잡아먹었다. 네. 상한가까지 보내겠구나. 순간적으로 우르르 달라붙는 경향이 커요. 따라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상한가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상한가에 계속 바뀔 것 같으면은 홀딩을 하거나 그러는 편이에요. 그 매도가 정말 항상 어려운데요. 네. 주로 제가 팔면은 더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맞아요. 안 팔면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참 매직이에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자금이, 뒤로 빼놓은 자금도 정말 충분히 있다면은, 네. 제가 진입해서 수익을 주고 있다면은 오래 버티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소액으로 하고 있고 이걸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작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챙기려고 해요. 음. 내가 어떤 종목을 1,000만 원 진입했을 때 이게 순식간에 한 30만 원의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면요. 네. 계속 들고 있으면은 막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줄 것 같은데 네. 이 30만 원 수익도 토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뭐 10만 원씩 계속 오를 때마다 챙기려고 해요. 작더라도. 그럼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분할 매도로 네, 맞습니다. 한 번에 팔진 않으시고요. 네네. 하긴 팔고 나서 이제 덜 먹더라도 더 가는 걸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러면은 다시 또 진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음. 좀 당연히 이제 매도도 짧게 이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순간 체결량이라고 HTS의 창이 있거든요. 그 HTS 창에 이제 큰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큰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그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억대, 수억대로 이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올 때가. 보통 들어올 때 많이 사시거든요. 네. 근데 그 큰 물량이 들어오면은
또 큰 물량을 또 누군가 팔아줘서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물량이 나온 거니까 사진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위에 물량만 잡아먹으면서 큰 돈이 들어오면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볼 수 없을 텐데 네. 그렇게 이제 아주 좀 해피하게 종목이 올라주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음, 큰 돈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들어왔으면 지금부터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 네, 진입했을 때는 이제 큰 돈이 들어와서 들어왔지만 네, 그 다음에 또 큰 돈들이 들어올 때는 내가 나갈 네, 타이밍이다. 네, 항상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그러면 저였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큰 돈이 들어와서 같이 따라 들어갔지만 네. 또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더 가겠네. 이거 신난다. 이러면서 좀 버틸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그렇게 곱게 수익을 주지 않더라고요, 아, 항상. 그건 맞죠 또. 네, 네, 예, 막 이래요 속으로. 아, 큰 돈 들어왔는데 왜 또 안 가? 왜 또 안 네. 가는 거야? 저 막 이러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그쵸. 그런 좀 포인트가 좀 이제 있겠네요. 큰 돈이 한번 들어와서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더 큰 돈이, 더 큰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더 올라주지 않는다면은 그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큰 물량이 또 우르르 빠져나가요. 왜냐면 더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더 낮아진 상태에서의 진입이잖아요, 사실. 네, 그쵸. 아, 그럴 때가 그러면은 좀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갔습니다. 또 다른 매도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정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정고점 근처에서. 네네. 보통은 이제 정고점을 뚫을 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근데 정고점을 뚫는 순간에 이제 거꾸로 이 물량을 이제 확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뚫냐 안 뚫냐에 항상 거기가 항상 그 초미의 관심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 종목은. 그래서 정고점을 뚫는 거는 딱 기회 포인트이자 위기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고점을 뚫는 순간 바로 가지 못한다면은 네. 빠르게 매도를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럼 뚫는 걸 이제 기대하시긴 하시네요. 무조건 어, 파시는 건 기- 아니네요. 그렇죠. 네, 기대하기는 하죠. 아, 근데 이제 못 뚫는다. 뚫어야 그러면은, 되는데 시간을 막 네, 끈다. 네, 맞아요. 그럼 일단 나가시는. 네, 실망 매물이 나올 테니까 먼저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런 거 보면 네. 주식이 항상 그런 싸움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서 누구보다 먼저 나오는 게 여기에 생리인가? 약간 이런. 근데 이게 누구보다 좀 빨리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어찌됐건 큰 돈이 들어와서 오르는 거에 이제 올라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방향성은 큰 돈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스캘핑이 아니어도 사실 네. 시간에 종가 매매, 스윙, 가치 네. 투자 모든 투자에 통용되는 개념이라고도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큰 돈이 들어와야 방향이 결정이 된다. 네네. 모든 매매에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큰 물량들을 넣는 분들은 좋은 재료이고 이걸로 이제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5억, 10억씩 지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목, 재료도 없는 종목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제 관심 영역에서 넣어놓고 네, 수급, 맞습니다. 수급을 보실 때는 네, 어떻게 보세요? 수급은? 저는 수급은 이제 그 분봉에 거래대금을 설정해놔서 네, 제가 분봉만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도 이제 얼마 터지는지 나오게 해놨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순간 체결량에서 이제 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만 이제 보이게 설정을 해놨어요. 3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만. 그래서 그 금액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짜잘짜잘한 금액들은 안 보이게 해놓고 3천만 원 이상 터진 것만 이제 보이게. 맞아요. 네. 아, 순간 체결량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분봉 거래 네네. 대금은 이제 따로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수식 관리자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맞아요. 수식 관리자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수식 관리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분봉이 지금 얼마 터졌구나, 세구나 혹은 약하구나,
그거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한 얼마 정도 터져야 잘 터진 걸까요?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시가총액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네. 이제 주로 좀 시총이 낮은 이제 한 뭐 1000억에서 2000억대의 종목은 한 2, 30억, 2, 30억만 들어와도 괜찮게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 단위는 그래도 7, 80억씩 짱짱하게 터져야겠죠? 분봉당? 좀 하나 시리즈의 좀 그런 큰 회사들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네, 거의 뭐 한화 시리즈는 거의 한화 ETF로 거의 갖고 가던데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시나요? 아, 저는 안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실제로는 좋지 않더라도 네. 어떤 재료가 나와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반응을 시킨다면은 당연히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요. 뭐 실적이 만약에 뭐 좋게 나오는 회사면은 더 좋은 거고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본적 분석을 잘 참고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나 이제 호가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차트나 이제 호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네. 차트 세팅은 어떻게 해놓고 하시나요? 차트 세팅은 되게 기본적인 지표만 깔아놨고요. 이를테면 기본 이평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봉의 이제 거래대금 설정.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정고점이 어딘지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선 하나 정도 이제 그어 놓은 게 다예요. 아, 2평, 분봉거래대금, 정고점의 선. 네네. 어쨌든 돌파대가 힘이 가장 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방탄이님은 물타기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불타기 하는 트레이더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분봉은 몇 분봉을 보십니까? 저는 1분봉을 보고 있어요. 1분봉이요. 네네. 그럼 1봉은 안 보시나요? 차트는 이제 1봉하고 1분봉 두 개를 띄워놓고 이제 매매하고 있습니다. 방탄이님은 1분봉이 좋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1분봉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데, 물론 3분봉, 5분봉을 보고도 이제 좀 느린 호흡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1분봉을 많이 보는데, 이 스캘핑이나 혹은 완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1분봉을 봐야지 똑같이 그 차트를 보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이해 갔어요. 보는 시야가 바뀌면은 예, 서로 같은 거를 봐야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는 1분봉 봤는데 누구는 15분봉을 보고 있으면은, 그죠, 안 맞죠. 네, 뭐 1분봉은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15분봉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치면 다른 악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악보를 봐야 같은 연주가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아, 그렇네요. 네, 되게 네, 중요한, 그래서 보조지표 같은 것들도 그런 얘기는 네. 하시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쓰는 대중적인 걸 써야지 나 혼자 수치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네.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지표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그 지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네. 암묵적인 약속이 없는 영역에서 혼자 약속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의지하게 되면은 이제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방탄이님의 어떤 핵심적인 딱 그 마인드셋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면 네, 군중 심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로 좀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군중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해라.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보조지표는 안 보시죠? 다른 보조 지표는 전혀 보지 않아요. 그 이평선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일자 기준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네. 5분 선, 10분 선, 뭐 20분 선, 60분 선, 120분 선. 딱 기본으로 돼 있는 것만 보고 합니다. 그 일봉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5일, 10일, 20일, 네네. 60일, 그쵸. 네. 120일, 240일. 네. 그게 중요하네요. 다 같이 보는 그림을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지.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이상한 방골 기질이 있었나 봐요. 네. 남들 다 보는 걸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항상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혼자 이상한 보조지표 막 켜놓고 거기서 네. 고사를 지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같은 그렇고 악보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 네. 같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음, 스윙이든 길게 네. 보든 거기서의 네. 어떤 같은 악보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네. 많이 지나서 네, 네. 몇 가지만 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탄이님. 네네. 네, 방탄이님의 주식 좌우명이 있나요? 저는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저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게 제가 주식하면서 이제 크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현재 음,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마인드셋이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수익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더라도 내가 수익금을 계속 쌓을 수만 있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선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뒤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쌓아놓고 매매 방식을 조금은 이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이렇게 작은 수익만 쌓아서는 큰 트레이더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이제 트레이더 분들은 작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대가 돼도 더 간다 할지라도 네, 할지라도 음, 안 갈 그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모르니까 아무도. 사실 그거는 안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이제 진짜 내가 이래서 주식을 못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런 생각 그쵸. 자체를 버려야 되나 봐요. 네, 그냥 내게 아니다. 그냥 나는 이 기계적으로 내가 정한 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수익도 지킬 수 있고 손실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워럭 트레이더가 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트레이더로서의 목표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가 이제 확신을 할 수 있어야지 혹시나 장이 안 좋고 손실을 보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모든 주식의 힘이 재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 재료를 보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주식을 권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주식 공부를 했었는데 네. 너가 주식 공부를 해보면은 너의 성향에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커리큘럼 같은 거를 다 짜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치 투자였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시드가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의 기간을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시작은 가치 투자를 보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단타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강의하는 걸 보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좀 보시면서 네네. 막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제 올려오는 강의들을 많이 보셨겠네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도 많이 봤고요. 네. 좀 따로 사이드에서 정말 인증된 이제 고수분들. 제가 알기로는 키움 여기서 인터뷰도 하셨었거든요, 그분이. 네. 많이들 인터뷰 하시고 나서 네, 네, 강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랑 이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 네네. 뭐 이제 하시는 다들 이유가 가지각색으로 있으셔서 하시긴 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네네.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 강의가?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네, 저는 그 캡틴 백 코치한테 네. 이제 주식을 이제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캡틴 백님, 예, 알죠. 네. 네네. 그래서 그분 강의를 네. 너무 이제 잘 듣고 배워가지고 아, 네, 제가 매매를 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종종 인스타나 이런 데로 이제 소식 들으면은,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식하고 이제 여러 번 깡통 차고 이제 너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단순히 돈을
이제 벌겠다는 목적으로 주식판에 들어왔지만 이 일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잘 알려주신 캡틴 백 코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가 거듭되잖아요. 네, 트레이더도. 그렇죠. 예, 뭐 0세대, 1세대, 2세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키우고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하니까 네, 주식은 확실히 이론보다도 네. 아직도 도제식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한번 깨닫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계속 전업 이어가실 거죠? 네, 이게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전업을 할 것 같아요. 음,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요. 이것만큼 네, 좋은 일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대회는 계속 나갈 생각이고요. 네, 이제 큰 리그에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작은 리그에서 이제 우승 한번 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더 큰 리그에서 또 1등 해서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탄이님. 그러면 오늘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움 많이 얻어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